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자, 오늘 공기가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엔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강원도 전역이 맑겠고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가 되었네요. 아침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요.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술실의 CCTV 설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천사의 날이었습니다. 천사운동본부에서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KTX 만종역을 원주 만종역으로 역명을 개정하자는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 역명 개정의 의미와 또 진행 과정을 또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의 일부 단체 및 개인 등이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를 결정할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종교계와 학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어제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극장의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농산물 절도 범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층이 많고 또 CCTV 사각지대가 많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방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모두 129건이었지만 검거율은 54.3%로 검거 건수가 70건에 그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10명 중 3명 정도는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31.7%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허 반납 사율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과 불안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9월 25일부터 CCTV 의무화 법안, 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강원도 내 의료 현장도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현황 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학관리팀의 현병욱 팀장 전화 연결하죠.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이미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수술실이 64곳이 있는데 수술실이 모두 도내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64개소에 예. 수술실이 한 160개가 있습니다. 예. 수술실 64곳, 수술실 160개, 어느 게 많은 겁니까? 저희가 그 병원급, 아하, 예. 예, 병원급에 있는 그 수술실을 확인해서, 네. 예, 현재 조사한 결과, 수술실이 있는 곳이 65곳에, 수술방이 160개가 예,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 64곳이고, 수술방이 있는 곳이, 수술방이 이제 160개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이 수술방에, CCTV 이제 의무화 법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이제 설치를 마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 10월 4일 기준으로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64개소 중 현재 56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네. 도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설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설치 8개소는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사협회 등에서는 이 수술실의 CCTV 자체를 좀 반대하는 의견도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시행이 되었고 현재 좀 그 점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설치 관련해서 뭐 예산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 이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으로 이제 수술실 기준으로 수술방이 3개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490만 원, 그리고 4개소에는 1,020만 원, 그리고 5개에서 10개소가 있는 곳은 2,300만 원, 그리고 최대 11개 이상이 있는 곳은 3,87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비와 또 지자체 예산이 또 함께 이제 병합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법안 시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또 의료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점들이 좀 문제점으로 현재 돌출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시행 초기라서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온 문제 제기권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촬영이 되면은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이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 잘 보니까 이제 30일간 영상을 보관하는데. 예, 30일간 예, 맞습니다. 예. 뭐 향후에 뭐 비용이라든지 또 영상이 훼손될 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이런 상황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또는 도난이나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병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좀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의 그 수술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부정 의료 행위나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그 수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경우 서로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의학관리팀의 현병옥 팀장이었고요. 사실 수술실 내에서 각종 의료 사고가 계속되었었고, 뭐 무면허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인력 외에 다른 분들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좀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했었죠. 자, 이러면서 2015년에 처음 발의되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021년에 통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을 두고 23년도부터 이 시행이 된 겁니다만은 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것이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하죠. 그만큼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자 환자들의 인권 또 의료 사고를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대로 이 제도가 또 시행될 수 있기를 좀 의료진들 또 보호자들 환자들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가 10월 4일이었죠. 10과 영사를 그대로 이어붙이면 이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천사데이라고 하네요. 이 천사원의 또 기부를 통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원주 천사운동이 21년째를 또 맞이했는데 어제 천사데이를 맞아서 기념식과 또 나눔 바자회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10월 4일 천사의 날이었습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또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10월 4일 천사의 날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중앙동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 천사운동본부는 매년 천사데이 행사를 열어서 이 천사운동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꾸준히 천사운동에 참여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시작된 시민 서로돕기 운동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는데요. 지금까지 15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고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돼 위기 가정에서는 의료비, 장학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규 후원자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천사운동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대신 야외로 나와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자원봉사자들과 또 많은 단체가 참가해 나눔 바자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원주 천사운동본부 이재학 대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천사원 1년이면은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10월 4일 천사데이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천사 지킴이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 활성화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떡 판매, 커피 판매, 옥 및 식혜를 판매하였고요. 무실동 천사 지키면은 무료로 팝콘을 나눠주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현재 판매된 수익금은 다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으로 전해져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소중히 전할 예정입니다. 네, 저 어제 천사의 날 행사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특히 천사운동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운영한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행사가 시작하는 아침 10시부터 부스에서 장국밥을 3,000원에 판매했는데요. 이 맛있는 국밥을 저렴한 비용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았고 부스를 연 지 2시간 만에 조기 판매돼 마감할 정도였습니다. 또 나눔 바자회에는 사회 공헌도 되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친환경 치약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도 이어졌고요. 또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상생 마켓도 함께 운영돼 많은 시민들이 모여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거나 다양한 체험을 즐겼습니다. 또 지역 공연팀이 준비한 무대도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특히 행사장을 찾아온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천사운동에 대해 알게 됐다고 이야기해 이번 행사의 취지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 행사에는 200여 명의 천사 지킴이 시민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부스를 운영하면서 먹거리를 팔았는데요. 천사운동 지킴이 김길선 회장과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21년 차인데요. 한 계좌 천사원 이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없어서 시작했던 것이 21년까지 나왔습니다. 10월 4일 강당에서 했던 걸 야외 나오니까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알게 된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내년 좀 더 큰 시각체육관을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인 1,004원부터 뭐 기부를 간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매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천사원이 이제 한 구자당 이제 천사원이고 본인의 또 의지에 따라서 이 구자를 또 여러 개 이 기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매달. 저도 뭐 자랑사나마 이야기하자면은 10구자를 현재 기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천사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천사운동은 매월 최소 1,004원의 기부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월 1,004원, 1년이면 모이는 12,000원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원의 직접 기부 외에도 또 천사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원주역과 만종역에 설치된 천사 기부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주역에 이어서 올해 만종역에도 제2의 천사 기부
기부 계단 설치가 추진 중인데요.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만 해도 기부금이 적립되는 천사 기부 계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웃을 돕는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 21년째가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는데 이 천사데이가 앞으로 중년, 장년의 나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만종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역명 개정을 위한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지역개발과의 남기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그 원주시 관내에 이 KTX 열차역이 몇 군데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 이렇게 그 한 지자체의 KTX 역이 세 군데 있는 것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 중에 그 만종역을 원주 만종역으로 개명하겠다. 지금 역명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현재 만종역은 신설역이 아닌 기존 중앙선에 있던 역을 이전한 역사입니다. 네. 원주 시민들은 오랜전부터 잘 알고 있는 역이지만 외지분들에게는 낯선 명칭이라 만종역이 원주에 있는 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예매할 때도 만종역이 원주에 있는지 모르시고 원주역이나 서원주역으로 예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종역을 원주 만종역으로 개정하게 되면 만종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도 갖게 되고 원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역명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종역이 원주와 상관없는 곳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의미로 역명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2017년도에 그 원주 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원주시 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원주역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역사성과 정체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역사 명칭을 만종역으로 하되 북위로 이제 가로를 넣어서 원주를 넣는 것으로 이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철도 역명 관련 지침에 따라 광역철도 노선의 하나여 역명 보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현재의 만종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2017년도에는 만종역 가로 열고 원주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네네. 건의를 했었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예 원주 만종역으로 바꾸자는 건데 이거는 그때보다 이 변경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까? 지금은 그 북위 형태가 아닌 만종역에서 원주 만종역으로 그 역명을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2020년도 그 평택시에서 그 지제역이 당초 이제 지제역에서 평택 지제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규정상 문제도 없고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앞서 사례가 있군요. 네. 또 규정에도 어긋나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설문은 역명 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만으로 역명 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서 원주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됩니다. 네, 내일까지군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문조사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민들이 그만큼 그 영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하나의 또 이제 그 샘플로 또 사례로는 또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또 좋겠네요. 만족역을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비해서 또 영명을 개정해서 얻는 기대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원주시를 대표하는 역은 원주역과 만종역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2년도 상하행 승차 월 평균이 원주역 3,400여 명, 만종역 2,7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만종역의 상하행 승차 월 평균은 8,2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번 영명 개정은 강원 남부권 철도 거점역인 만종역의 인지도가 낮아 발생하는 철도 이용객들이 혼선 방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네. 최종적으로 영명 개정 최종 확정되는 건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설문조사가 끝나면 네. 원주시 지명위원회를 또 이제 거쳐서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최종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대략 예상을 좀 여쭤본 겁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지역개발과의 남기은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10월 5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예딩남이 노래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